진료실에서 상담을 시작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자는 앉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는 괜찮다는데 몸이 왜 이럴까요? 당신도 비슷한 말을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혈압 수치는 안정적이고 혈액 검사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무겁고 발은 차갑고 저녁만 되면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약이 부족한지 음식이 문제인지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사는 다른 질문을 먼저 꺼냅니다. 하루에 얼마나 앉아 계세요?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시나요? 잠은 몇 시쯤 드시나요? 이 질문들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혈관은 검사 수치보다 생활을 먼저 드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자세로 오래 머무는지, 몸을 얼마나 자주 깨우는지가 혈관 상태에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검사가 정상이라는 말은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지 아무 문제도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혈관 문제는 대부분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불편함부터 먼저 오고 수치는 나중에 변합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데 여전히 몸이 무겁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의사는 운동 시간보다 운동하지 않는 시간을 떠올립니다. 당신의 하루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앉고, 식사하면서 앉고, 이동하면서 앉고, 저녁에 TV를 보며 또 앉습니다.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혈관은 이 긴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유지된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운동보다 긴 생활 습관이 혈관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괜찮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반응이 빠릅니다. 특히 생활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신호에도 다시 흐르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사 상담에서 꼭 나오는 혈관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하나씩 짚어볼 예정입니다. 어렵지 않고 지금 생활 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의사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상담이 끝난 뒤 왜 늘 비슷한 조언이 나오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가 검사지를 보기 전에 왜 생활 습관부터 묻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의자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하루의 리듬은 어떤지, 몸이 쉬는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관은 숫자보다 생활의 흔적을 더 오래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 수치 하나는 그날의 상태를 보여주지만 생활 습관은 지난 몇 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의사는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검사부터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하지만 혈관 문제는 검사에 잡히기 전 단계가 훨씬 깁니다. 불편함, 무거움, 차가움 같은 감각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의사가 묻는 질문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 앉아 계세요? 중간에 일어나서 움직이시나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일정한가요? 이 질문들은 모두 혈관의 흐름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이런 게 혈관이랑 관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요. 혈관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언제 쉬고 언제 움직이는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하루의 리듬이 들쭉날쭉하면
혈관도 그 리듬에 흔들립니다. 늦게 자고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생활은 혈관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때는 검사 수치가 정상이어도 몸은 먼저 불편해집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큽니다. 혈관 상담의 절반은 생활 이야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생활 습관은 혈관 건강의 기본 바탕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가장 오래 같은 자세로 머무나요? 그 시간은 하루 중 몇 번이나 반복되나요? 이 질문에 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를 이해하는데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의사가 생활을 묻는 이유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약보다 먼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사는 정상인데 몸은 왜 계속 불편한지,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치는 정상 범위인데 몸은 여전히 무겁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의사 상담에서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문제는 검사에 잡히는 단계보다 느낌으로 먼저 오는 단계가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느려질 때 완전히 막히거나 수치가 튀지는 않습니다. 대신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고 발끝이 차가워지고 저녁이 되면 유난히 피곤해집니다. 검사는 아직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검사 괜찮다니까 괜찮은 거겠지.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관은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오랜 시간 같은 생활이 반복된 결과입니다. 오래 앉아있고 움직임이 뜸하고 수면이 불규칙한 상태가 조금씩 쌓여 나타납니다. 의사들이 상담 중에 최근 생활은 어땠나요? 라고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수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불편함을 생활 속에서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에는 당신을 탓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원인을 함께 찾자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보다 저녁이 더 힘든가요?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묵직한가요? 양말 자국이 예전보다 오래 남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혈관이 보내는 아주 솔직한 신호입니다. 다행히 이 단계에서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검사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의 리듬을 조금만 바꿔도 몸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왜 그렇게 자주 지적되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생활 습관을 하나 꼽자면 단연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거의 모든 혈관 상담에서 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크게 무리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는 시간만 좀 길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냥이 혈관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됩니다. 앉아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줄어들고
피는 아래쪽에 머무르기 쉬워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은 점점 느린 흐름에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혈관은 얼마나 세게 움직였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멈춰 있었는지를 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깐 운동을 해도 그 외의 시간이 대부분 앉아 있다면 혈관은 정체된 하루로 인식합니다. 의사들이 운동은 하시죠? 라고 묻고 나서 바로 그 외 시간은요? 라고 이어서 묻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운동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앉아있음이라도 자세에 따라 혈관 부담은 달라집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오래 고정한 채 앉아있으면 허벅지와 골반 쪽 혈관이 더 쉽게 눌립니다. 이 자세는 다리 부종과 저림을 앞당기기 쉽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앉아 있나요? 그 시간이 하루에 몇 번이나 반복되나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의사 상담에서 오래 앉는 습관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신을 걱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약보다 먼저, 검사보다 먼저 손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운동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하루의 움직임 강역, 즉 언제, 얼마나 자주 몸을 깨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만 하면 괜찮겠지. 그래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의사 상담에서는 그 다음 질문이 꼭 따라옵니다. 그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몸을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혈관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운동과 운동 사이의 강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나면 나머지 긴 시간은 다시 멈춤 상태가 됩니다. 혈관은 흐름의 리듬을 기억합니다. 짧게라도 자주 흐르면 그 리듬에 적응합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멈췄다가 한 번에 몰아서 움직이면 혈관은 그 변화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얼마나 오래 운동하셨나요? 보다 한 번 앉으면 얼마나 오래 안 움직이시나요? 를 더 중요하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혈관의 하루 전체를 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10분, 15분의 짧은 움직임이 아니라 30 최소 1분의 아주 짧은 움직임도 혈관에는 충분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리를 움직이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흐를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늘리기보다 하루 중 멈춰 있는 시간을 쪼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방식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점심 이후부터 저녁까지 한 자세로 오래 머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 강역이 길수록 혈관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쯤에서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혈관은 완벽한 계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강역으로 조금씩 깨워주기만 해도 반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에서는 운동을 더 하세요보다 너무 오래 멈추지 마세요 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 상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질문, 바로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에 대해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의사 상담에서 의외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너무 단순해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혈관 상담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목마를 때만 마셔요. 차나 커피는 자주 마십니다. 하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이 답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혈액의 흐름은 수분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는 자연스럽게 끈적해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벽과의 마찰도 늘어납니다. 아직 수치에는 변화가 없어도 몸은 먼저 무거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만 되면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가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는 말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분산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혈관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의사들이 상담에서 물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언제 마시나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어떠세요? 이 질문들은 혈관이 가장 느려지는 시간을 함께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차, 커피, 국물은 모두 물처럼 느껴지지만 몸에서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일시적으로 수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섭취를 물어볼 때 의사는 항상 물 자체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래 앉아 있는 동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 시간대에 다리가 더 무겁거나 집중이 잘 안 되지는 않나요? 이 감각은 혈관 상태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다행히 이 부분도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한 컵 자리에 앉기 전 한 컵처럼 생활 동작과 함께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작은 습관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 상담에서 의사가 수면 시간을 꼭 확인하는 이유, 즉 잠과 혈관의 관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상담에서 의사가 꼭 확인하는 또 하나의 생활 습관은 잠입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혈관의 리듬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혈관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밤에 충분히 쉬지 못한 혈관은 아침부터 수축과 이완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압 변동이 커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은 좀 부족해도 낮에 쉬면 되지. 하지만 혈관은 밤잠과 낮잠을 구분합니다. 밤에 깊이 쉬어야 혈관도 함께 이완됩니다. 낮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으로는 그 역할을 완전히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이 수면 시간을 묻는 이유는 몇 시에 자는지 몇 시간 잤는지보다 규칙성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관도 그 리듬에 맞추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고 다리가 이미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관이 밤새 충분히 쉬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어제 좀 무리했나 보다 라고 넘기지만 의사는 생활 리듬을 다시 떠올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잠들기 전의 시간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습관은 혈관을 각성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잠자기 전에는 무엇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잠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는 시간은 일정한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천천히 쉬게 할 여유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혈관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가 음식 이야기보다 먼저 생활 패턴을 보는 이유, 즉
먹는 것보다 중요한 하루의 흐름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의사가 음식 이야기보다 먼저 생활 패턴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의아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을 먹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하루의 흐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먹고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에 따라 혈관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오래 앉아 있다가 급하게 먹는 식사, 늦은 시간에 이어지는 간식은 혈관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는 식단보다 먼저 생활의 틀을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 움직임, 휴식의 리듬이 하루 안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혈관은 계속 조정 상태에 놓입니다. 의사 상담에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은 거르는지, 점심은 급하게 먹는지, 저녁 이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지. 이 질문들은 혈관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만 바꾸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 패턴이 그대로라면 혈관의 부담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음식 조절과 함께 생활의 흐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시간은 비교적 일정한가요? 식사 전후로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나요? 이 작은 차이가 혈관에는 큰 의미가 됩니다. 의사는 바로 그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혈관은 완벽한 식단보다 덜 무리한 하루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에서는 극단적인 조절보다 조금 덜 힘든 패턴을 권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관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 즉 다리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혈관 문제의 신호는 생각보다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리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에서도 다리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리가 자주 붓지 않나요?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남나요?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불편하지 않나요? 이 질문들은 아주 초기의 혈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 심장이나 뇌까지 가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 변화에 가장 민감합니다. 피가 조금만 느려져도 중력의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그 결과가 무거움, 부종, 저림 같은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단순한 피로로 넘깁니다. 오늘 좀 많이 앉아 있었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의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생활 습관을 다시 떠올립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는 시간과 움직임 강역을 함께 봅니다. 의사 상담에서 다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는 혈관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보다 먼저, 몸이 먼저 말해주는 곳입니다. 당신의 다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아침과 저녁의 느낌은 어떤가요? 신발을 신을 때 더 답답해진 느낌은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혈관 상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리 증상은 갑자기 생기기보다 서서히 익숙해지며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 작은 변화를 중요하게 봅니다. 다행히 이 단계에서는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를 자주 깨워주고 오래 멈추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느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은 항상 다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가 상담 중에 이건 꼭 피하세요 라고 말리는 가장 흔한 생활 행동들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동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약을 권하기 전에 먼저 말리는 생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오래 같은 자세로 버티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든 서있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혈관에게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덜 피곤하잖아요 라고 말하지만 혈관은 그 반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흐름은 더 느려집니다. 두 번째로 자주 말리는 행동은 참는 습관입니다. 화장실을 참거나 물을 일부러 안 마시거나 움직이고 싶어도 귀찮아서 넘기는 것. 이 작은 참음이 쌓이면 혈관의 리듬도 함께 경직됩니다.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생활이 너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먼저 떠올립니다. 세 번째는 하루를 한 번에 몰아서 정리하려는 습관입니다. 운동도 집안일도 외출도 한 번에 다 해버리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패턴은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짧게 자주 움직이는 흐름보다 몰아서 움직이고 오래 쉬는 흐름은 혈관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특히 조심하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이때 어지럼이나 다리 힘 빠짐을 느낀다면 혈관 조절이 이미 부담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천천히 일어나세요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조언을 들으면 이 정도까지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직 검사로 잡히지 않았을 뿐 생활 속에서는 변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당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무심코 참고 있는 행동은 없나요? 한 자세로 너무 오래 버티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를 한 번에 몰아서 처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들은 혈관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의사가 이런 행동들을 말리는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고칠 수 있고 약보다 먼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마지막은 늘 생활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상담을 마친 뒤 의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제안하는 작은 변화들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거의 끝나갈 즈음 의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많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한꺼번에 바꾸려고 할수록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자주 제안하는 것은 현실적인 작은 변화입니다. 지금 생활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사이에 조금의 여유를 넣는 방식입니다. 몸이 받아들이기 쉬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제안은 앉아있는 시간 나누기입니다. 1시간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를 풀거나 제자리에서 몇 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강역기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오는 조언은 생활 동작과 연결하기입니다. 물을 마실 때,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리에 다시 앉기 전처럼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작은 움직임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기입니다. 의사는 숫자보다 당신의 감각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움직인 뒤 몸이 가벼운지, 오히려 더 무거운지,
이 차이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생활 조정의 방향은 잡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조금씩 해서 정말 달라질까요? 의사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큰 변화는 작은 방향 전환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결심보다 지속되는 신호에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은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다리의 무거움이 달라지고 저녁의 피로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마칠 때 의사는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정해서 해보세요. 그 하나가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든,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든, 잠자기 전 리듬을 정리하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당신의 하루 안에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야 혈관도 그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상담의 끝은 언제나 아주 작고 현실적인 제안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생활 조정이 왜 아직 늦지 않았는지, 그리고 생활이 바뀌면 혈관이 어떻게 따라오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은 모두 의사 상담실에서 실제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늘 지나치던 부분들이었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 하루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바로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결심보다 인지된 변화에 먼저 반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의사의 대답은 늘 같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혈관은 아직 완전히 굳기 전까지는 방향을 바꾸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생활의 조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이것입니다. 혈관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았듯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몸의 느낌은 생각보다 먼저 달라집니다. 다리가 덜 무거워지고 저녁의 피로가 조금 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답답해지는 변화. 이런 작은 신호들이 혈관이 다시 적응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의사들이 검사보다 생활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한번 끊어봤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을 한 번 더 나누어 마셨다면, 잠자기 전 화면을 조금 일찍 내려놓았다면 이미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마치며 아주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데이 1이라고 불러보세요.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혈관을 한번 깨워본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데이 2, 그 다음은 데이 3로 이어가 보세요. 7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의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말해주는 표시입니다. 이 작은 약속이 생활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혈관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상담실에서 들려오는 혈관 생활, 습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생활 속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